AI 음성 비서 시스템 개발 과정의 5번째 강의, AI 음성 합성 TTS 기초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텍스트를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변환하는 TTS 기술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또한 이 강의에는 여러분의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는 퀴즈 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입니다. TTS 기본 개념과 첫 음성 생성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음성 옵션과 언어 설정, 음성 파일 포맷과 품질 조정을 학습합니다. 이어서 실시간 스트리밍 TTS, 뇨렐 TTS와 고급 음성 품질, 음성 속도와 피치 제어를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SSML로 고급 발음 제어, 다중 화자 대화 구현, 감정과 스타일 표현, 그리고 실전 프로젝트로 자동 뉴스리더 시스템 구축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먼저 TTS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투 스피치는 텍스트를 자연스러운 인간의 음성으로 변환하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TTS의 핵심 특징은 3가지입니다. 첫째, 무한한 확장성으로 어떤 텍스트든 음성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녹음 환경이나 성우 컨디션에 관계없이 일관된 음성 품질을 유지합니다. 셋째,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50개 이상의 다국어를 지원하여 글로벌 서비스 구축이 용이합니다. TTS 기술의 실무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TTS는 접근성 향상, 사용자 경험 개선, 콘텐츠 자동화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뉴스 기사를 자동으로 오디오로 변환하여 시각 장애인이나 운전 중인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을 실시간으로 생성하거나 AI 비서가 사용자 질문에 음성으로 응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TTS 음성을 생성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ip install gtts 명령어로 gtts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from gtts import gtts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음성으로 변환할 텍스트를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 gtts 객체를 생성하는데 텍스트에는 변환할 텍스트, 랭에는 언어 코드 KO를 지정하고 슬로는 펄스로 설정하여 정상 속도로 읽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TTS 세이브 메서드를 호출하면 output speech.mp3 파일이 생성됩니다. 단 몇 줄의 코드만으로 한국어 음성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GTTS의 핵심 매개 변수 3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 매개 변수는 음성으로 변환할 텍스트 내용을 지정합니다. 두 번째 랭 매개 변수는 ISO 639-1 표준 언어 코드를 사용하여 언어를 지정합니다. 한국어는 KO, 영어는 N, 일본어는 자입니다. 세 번째 슬로 매개 변수는 읽기 속도를 조절하는데 펄스면 정상 속도, 트루면 느린 속도로 읽습니다. 이 3가지 매개 변수만 잘 활용해도 다양한 음성 생성이 가능합니다. TTS 세이브 메서드가 실행될 때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텍스트를 음소 단위로 분해합니다. 음소는 언어의 최소 소리 단위로, 예를 들어 안녕은 이응, 아, 니은, 니은, 이어, 이응으로 분해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음소에 해당하는 음향 특징을 생성합니다. 이때 딥러닝 모델이 음소의 주파수, 진폭, 지속 시간 등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성된 음소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mp3 파일로 인코딩하여 저장합니다. 다국어 TTS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GTTS는 ISO 639-1 코드를 사용하여 5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합니다. 한국어는 KO, 영어는 N, 일본어는 자, 중국어는 GHCN을 사용합니다. 정확한 언어 코드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각 언어마다 발음 규칙과 억양 패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알파벳이라도 영어와 프랑스어의 발음이 다르므로 언어 코드를 정확히 지정해야 자연스러운 음성이 생성됩니다. 여러 언어로 음성을 생성하는 실습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영어 음성을 생성하려면 랭젠을 사용하고 영문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일본어는 랭자로 설정하고 일본어 텍스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중국어는 랭 GHCN을 사용합니다.
각 언어마다 별도의 TTS 객체를 생성하고 각각 다른 파일명으로 저장하면 한 번의 실행으로 다국어 음성 파일을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다국어 음성 안내를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음성 속도 제어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슬로우 매개 변수는 트루와 펄스 두 가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슬로우 펄스는 기본 값으로 정상 속도로 읽습니다. 일반적인 음성 안내나 뉴스 읽기에 적합합니다. 슬로우 트루로 설정하면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읽어줍니다. 이는 어학학습 앱에서 학습자가 발음을 정확하게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발음 연습 도구에서 각 음절을 명확하게 들려줄 때 유용합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TT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이브 메서드로 파일을 디스크에 저장하지만 서비스에서는 파일로 저장하지 않고 메모리에서 직접 음성 스트림을 생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바이사이오를 사용하면 메모리 상에서 음성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어 API에서 즉시 응답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입출력 오버헤드가 없어 응답 속도가 빠르고 임시 파일을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메모리에서 직접 음성 스트림을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From IO Import by SIO로 메모리 스트림 클래스를 불러옵니다. GTTS 객체를 생성한 후 Save 대신 Write to FP 메서드를 사용하여 by SIO 객체의 음성 데이터를 씁니다. MP3 FPC 0으로 스트림의 포인터를 처음으로 이동시킨 후 리드 메서드로 전체 오디오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이 데이터는 웹 응답으로 바로 전송하거나 다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매우 효율적입니다. 뇨렐 TTS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TTS는 미리 녹음된 음성 조각을 이어붙이는 방식이었지만 딥러닝 기반 뇨렐 TTS는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음성을 생성합니다. 감정과 억양을 표현할 수 있어 단조로운 로봇 음성이 아니라 감정이 담긴 생생한 음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뇨렐 TTS, AWS 팔리의 뇨렐 음성, 구글 클라우드의 웨이브네트 등이 대표적인 뇨렐 TTS 서비스입니다. 음성 품질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GTTS로 생성되는 음성은 기본적으로 24kHz 샘플링 레이트의 64kbit 비트레이트입니다. 더 높은 품질이 필요한 경우 PW 라이브러리로 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샘플링 레이트를 44.1kHz로 높이면 CD 음질에 가까워지고 비트레이트를 128kbit로 증가시키면 더욱 선명한 음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이즈 제거와 정교화 처리를 추가하면 방송국 품질이 음성도 만들 수 있습니다. PW를 사용한 음성 후처리 코드입니다. 먼저 GTTS로 원본 음성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 아디오 세그먼트 from MP3로 음성 파일을 불러옵니다. 세트 프레임 레이트 메서드로 샘플링 레이트를 44,100Hz로 증가시킵니다. 이는 CD 음질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포트 메서드에서 빗레이트를 128K로 지정하여 고품질 MP3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본보다 훨씬 선명하고 풍부한 음질이 음성 파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SSML 고급 제어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피치 신서시스 마어커프 랭귀지는 음성 합성을 세밀하게 제어하기 위한 마크업 언어입니다. SSML을 사용하면 특정 단어에 강세를 주거나 문장 중간에 쉼표를 삽입하거나 특수 기호의 발음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숫자를 읽는 방식이나 날짜 형식을 제어할 수 있어 더욱 자연스럽고 의도에 맞는 음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고급 TTS 서비스들은 대부분 SSML을 지원합니다. 다중 화자 대화 시스템 구현 방법입니다. 실제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여러 음성을 조합하여 자연스러운 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 화자마다 다른 언어 설정이나 속도를 지정하여 캐릭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화 흐름에 맞춰 음성을 순차적으로 재생하고 화자 간 전환 시 적절한 쉼표를 넣어 자연스러움을 높입니다. 이러한 기법은 챗봇 서비스, 교육 콘텐츠, 오디오 드라마 제작에 매우 유용합니다. 두 명의 화자가 대화하는 음성을 만드는 코드입니다.
하자일은 정상 속도의 한국어로 질문을 하고 하자이는 느린 속도로 답변합니다. 각각의 음성을 별도 파일로 생성한 후 아디오 세그먼트로 불러옵니다. 아디오 세그먼트의 사일런트로 500mCh의 무음을 만들어 화자간 전환에 사용합니다. 플러스 연산자로 오디오 1, 쉼표, 오디오 2를 순서대로 이어붙이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든 대화는 챗봇 데모나 튜토리얼 영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전 프로젝트 설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 뉴스리더 시스템은 실제 운영 환경에서 TTS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먼저 뉴스 API나 RSS 피드에서 실시간으로 기사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텍스트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특수문자를 제거하고 문장 단위로 분할합니다. 대량의 기사를 처리해야 하므로 배치 처리 방식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팟캐스트 자동 생성, 블로그 오디오 변환 등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뉴스리더의 실제 구현 코드입니다. 리퀘스트와 뷰터펠스프로 뉴스 웹페이지를 크롤링합니다. 파인드 메서드로 H1 태그에서 제목을, 아우티켈 태그에서 본문을 추출합니다. 제목과 본문을 자연스럽게 조합하여 전체 텍스트를 만듭니다. 이 텍스트를 GTTS로 음성 파일로 변환하고 파일명을 반환합니다.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에러 처리와 텍스트 정제 과정을 추가해야 하지만 이 기본 구조만으로도 충분히 작동하는 자동 뉴스리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의 핵심 고려사항입니다. TTS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구현해야 합니다. 첫째, 네트워크 타임아웃 처리입니다. GTTS는 온라인 API이므로 네트워크 지연이나 서버 장애에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에러 핸들링과 제시도 로직입니다. 트라이 익셉트 블록으로 예외를 처리하고 실패 시 자동으로 제시도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용량 텍스트 분할 처리입니다. 5,000자 이상의 긴 텍스트는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처리해야 안정적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GTTS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TTS 음성 합성에서 실제 음성 합성 작업이 수행되는 위치와 그로 인한 필수 요구사항은 무엇일까요? 한 번, 로컬 컴퓨터의 CPU에서 처리되며 고성능 프로세서가 필요하다. 두 번, 구글 서버에서 처리되며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다. 세 번, GPU를 활용하여 로컬에서 처리되며 CUDA 설치가 필요하다. 네 번, 브라우저의 웹스피치 API를 통해 처리되며 최신 브라우저가 필요하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구글 서버에서 처리되며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다가 정답입니다. GTTS는 구글의 서버에서 실제 합성 작업이 수행되므로 인터넷 연결이 필수입니다. TTS 세이브 메서드가 실행될 때 텍스트를 음소 단위로 분해하고 음향 특징을 생성하는 모든 작업이 구글 서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로컬 컴퓨팅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트워크 의존성이 생긴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대용량 텍스트 5,000자 이상을 GTTS로 처리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GPU 메모리 할당을 늘리고 배치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 두 번, 텍스트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처리하고 에러 처리 및 제시도 로직을 추가해야 한다. 세 번, 멀티스레딩을 사용하여 병렬 처리하고 CPU 코어 수를 최적화해야 한다. 네 번, 캐시 메모리를 확보하고 스왑 파일 크기를 증가시켜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텍스트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처리하고 에러 처리 및 제시도 로직을 추가해야 한다가 맞습니다. 대용량 텍스트를 처리할 때는 네트워크 타임아웃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5,000자 이상의 텍스트는 여러 조각으로 분할하여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GTTS는 온라인 API이므로 네트워크 장애나 API 제한에 대비한 트라이 익셉트 에러 처리와 제시도 로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TTS 기술에서 슬로우 매개 변수를 true로 설정했을 때의 활용 사례와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서버 부하를 줄이기 위해 음성 합성 속도를 조절하여 API 호출 빈도를 낮춘다. 2번, 어학 학습 앱이나 발음 연습 도구에서 학습자가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느린 속도로 생성한다. 3번, 음성 파일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 샘플링 레이트를 낮추어 압축률을 높인다. 4번, 노인이나 청각 장애인을 위해 음량을 증폭시키고 주파수 대역을 조정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어학 학습 앱이나 발음 연습 도구에서 학습자가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느린 속도로 생성한다가 정답입니다. 슬로우 트루로 설정하면 학습용으로 적합한 느린 속도의 음성이 생성됩니다. 슬로우 매개 변수는 음성 재생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외국어나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는 학습자가 발음을 정확하게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목적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GTTS의 TTS, 세이브 메서드가 실행될 때 내부적으로 수행되는 음성 합성 프로세스의 순서로 올바른 것은? 한 번, MP3 인코딩 다음 텍스트 음소 분해, 음향 특징 생성, 음소 연결. 2번, 텍스트 음소 분해, 음향 특징 생성, 음소 연결, MP3 인코딩. 3번, 음향 특징 생성, 텍스트 음소 분해, MP3 인코딩, 음소 연결. 4번, 텍스트 음소 분해, MP3 인코딩, 음향 특징 생성, 음소 연결. 정답은 2번입니다. 텍스트 음소 분해, 음향 특징 생성, 음소 연결, MP3 인코딩 순서가 맞습니다. TTS, 세이브 메서드가 실행되면 먼저 텍스트를 음소 단위로 분해하고 각 음소에 해당하는 음향 특징을 딥러닝 모델로 생성한 뒤 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MP3 파일로 인코딩합니다. 이는 음성 합성의 전형적인 파이프라인으로 텍스트 분석, 음향 생성, 파일 저장의 순서를 따릅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TTS 기술의 핵심 특징 중 일관된 음성 품질이 전통적인 성우, 녹음 방식과 비교했을 때 갖는 실무적 장점은? 한 번, 녹음 환경의 차이나 성우의 컨디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동일한 품질의 음성을 생성할 수 있다. 2번, 여러 언어를 동시에 지원하여 번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번, 텍스트 수정 시 전체를 다시 녹음할 필요 없이 해당 부분만 재생성할 수 있다. 4번, 감정 표현과 억양 조절이 자동으로 최적화되어 자연스러운 음성을 만들 수 있다. 정답은 한 번입니다. 녹음 환경의 차이나 성우의 컨디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동일한 품질의 음성을 생성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일관된 음성 품질이 가장 큰 장점은 성우의 컨디션, 녹음 스튜디오 환경, 장비의 차이 등 외부 변수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항상 동일한 수준의 음성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규모 콘텐츠 제작이나 장기 프로젝트에서 품질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 6번째 퀴즈입니다. 다국어 TTS 서비스를 구축할 때 랭 매개 변수의 ISO 639-1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이것이 해결하는 문제는? 한 번, 각 언어의 문자 인코딩 방식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유니코드 변환 오류를 방지한다. 2번, 언어별로 다른 발음 규칙과 억양을 정확히 적용하여 자연스러운 음성을 생성한다. 3번, 서버 간 통신 시 언어 정보를 압축하여 네트워크 대역폭을 절약한다. 4번, 머신러닝 모델의 언어 분류 정확도를 높여 자동 번역 기능을 향상시킨다. 정답은 2번입니다. 언어별로 다른 발음 규칙과 억양을 정확히 적용하여 자연스러운 음성을 생성한다가 정답입니다. ISO 639-1 코드는 국제표준 언어 코드로 각 언어에 맞는 음성학적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음소 체계, 억양 패턴, 강세 위치 등이 언어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언어 코드를 지정해야 자연스러운 발음의 음성이 생성됩니다. 잘못된 언어 코드를 사용하면 이상한 발음의 음성이 만들어집니다. AI 음성 합성 TTS 기초 완벽 가이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TTS의 기본 개념부터 실전 프로젝트 구축까지 모든 과정을 학습하셨습니다. GTTS를 사용한 간단한 음성 생성부터 다국어 지원, 음성 품질 최적화, 실시간 스트리밍,
그리고 자동 뉴스 리더 시스템 구축까지 다양한 실무 기법을 익히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 음성 인터페이스를 추가하여 더욱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